안녕하세요. 달둥파파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집에 와이프 친구들이 와서 오랜만에 자유시간이 생겨서 근처 산에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오른 산은 너무 평화로웠고요. 자연 속에서 머리를 식히니까 힘들게 살고 있는 요즘 하루하루가 갑자기 감사한 마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힘들었던 예전 사회 초년생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처음 발령받은 곳에서 3년 정도 근무를 하고 몸도 마음도 힘들어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시험 및 면접 등의 채용 절차를 다시 거쳐 근무지를 옮겨서 지금의 위치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직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그 힘들었던 3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이 조금 길어도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제가 근무했던 곳은 지방의 작은 시골 바닷가 마을이었습니다. 시내에서 차를 타고 30분 정도 가야 했고요. 시내에서 버스를 2번 갈아타고 20분은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버스마저도 하루에 몇 대 없어서 저는 1년 정도 근무를 하고 중고차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시골이었냐면요. 겨울에 눈이 오면 1m는 기본이었어요. 그때 찍어둔 사진인데요. 차에 눈 덮인 것 보이시나요? 사람이 발을 닫으면 배꼽 위 가슴까지 눈이 차오른답니다. 외딴 곳에 위치하다 보니 제가 지낼 곳도 마땅치가 않았어요. 직장 주변에 머물 만한 원룸이 없었고요. 그렇다고 하루에 몇 대 없는 버스 타고 시내에서 출퇴근을 할 수가 없어서 직장에서 제공한 사택에서 지냈답니다. 직원들은 다 집에서 출퇴근을 했기 때문에 모두들 퇴근하고 저 혼자 사택으로 들어갔어요. 저녁 6시, 7시가 되어 해가 지면 캄캄해지고 인적은 없고 바닷소리만 쏴 밤까지 들려오는 그런 곳에서 날띠 낡은 TV를 보거나 라디오를 듣거나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답니다. 혼자 감당할 것은 고독뿐만이 아니었어요. 시설도 매우 열악했거든요. 제가 지낸 사택은 몇 년 동안 아무도 살지 않아 방치된 상태였어요. 낡은 창문은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달달달달 소리를 냈고 유리로 된 현관문은 주먹만한 돌을 던지면 언제든 깨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보일러도 가동되지 않아 회사 돈으로 수리해주는 데만 한두 달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기름 보일러를 쓰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전화를 하면 트럭이 와서 채워주거나 제가 기름에 말통을 사와서 붓거나 해야 했는데 시골집이라 난방을 틀어도 방은 따뜻해지지 않고 조금 따뜻하게 살거나 뜨거운 물을 조금만 써도 금방 기름이 바닥나서 그 당시로도 10, 20만원은 줘야 기름을 채울 수가 있었는데 비용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나중에는 기름이 떨어져 한겨울에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기도 했고 추운 겨울날 온풍기나 핫팩으로 발을 녹여가며 며칠 밤을 보내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시골에 벌레 많은 것 아시죠? 시골에는 불빛이 없으니 저녁에 불을 켜두면 5만가지 벌레들이 창문에 불어 들어오곤 했어요. 여름에 회식을 했는데 그날 제가 환기를 한다고 아침에 창문을 열어두고 논 것 있죠? 회식이 끝나고 어두운 길을 따라 집에 도착해보니 방 안에 정말 새카만 벌레들로 가득했어요. 그때 제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뒤처리를 했었는지 지금도 정말 신기합니다. 그리고 믿기지 않겠지만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 지붕에 쥐가 살았어요. 잠을 자다 보면 찍찍찍 소리가 나는데 어떤 때는 진짜 제 머리 위에 있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쥐 소리를 들으며 잠자는 것도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요. 퇴근하고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려고 변기를 열었는데 2024년에도 구독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 달둥파파 가족도 건강하게 하는 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 나중에 검색해보니 쥐가 이동하다가 하수구나 수도 배관으로 와서 그렇게 변기에 죽어있는 채로 떠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화라면 거기서 놀라고 음악 나오며 끝났겠지만 현실은 다르죠. 쥐를 빼내야 하고 뒤처리까지 해야 했어요. 그날 저녁은 정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고향으로 가고 싶다, 집이 그립다,
이런 생각을 하며 그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라디오 들으면서 잠에 들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제가 씩씩하게 직장생활 잘할 거라고 믿겨 계셨기 때문에 힘들다고 말을 할 생각 자체가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괜히 걱정하실까 봐요. 저는 도시에서 나고 자랐는데 이런 생활을 오롯이 혼자서 감당해야 하니까 점점 힘이 들고 지치더라고요. 제가 퇴사를 해야겠다, 고향인 도시로 가야겠다 결심한 결정적인 사건은 사실은 위와 같은 환경적인 측면이 전부는 아니었어요. 직장과 인간관계도 영향이 컸어요. 같이 근무했던 분들이 나빴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 잘해주시고 좋은 분들이었어요. 하지만 시골 특유의 조금 폐쇄적인 문화와 수직적인 직장 생활에서 집을 떠나 사회 초년생이 감당하기에는 그때 제가 어려서 벅찼던 것 같아요. 하루는 금요일 퇴근 전에 직장 상사가 제게 말하길 본인 친구 회사가 직원들이 수도권에서 바다 보러 방문한다고 토요일에 제가 직장 근처에 살고 있으니 직장을 문을 열어주고 장소를 설명해주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악의가 있는 부탁도 아니었고 저도 선뜻 응했답니다. 그렇게 토요일에서 수도권에 사람들이 방문했는데 어르신분들도 계셨지만 그때 제 또래 20대 후반 같아 보이는 남녀 젊은 직원들도 같이 왔더라고요. 동갑내기 세련된 그 사람들이 보기에 추리링 차림에 토요일에 꼬질꼬질하게 회사 열어주는 시골 총각인 내 모습이 어때 보였을까? 막 쥐구멍으로 숨고 싶고 나도 분명 도시에서 멋지게 살 수 있는데 속상하고 억울하고 그런 마음으로 회사 곳곳을 소개해주면서 그날 오후 숙소로 돌아와서 저는 그때 결심했던 것 같아요. 퇴사를 해야겠다고요. 하지만 당장 퇴사를 하진 않았고 1년 뒤로 디데이를 잡고 그때부터 퇴근하면 숙소에서 주말이면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퇴사를 하려면 그 이후에 직장을 얻어야 하니 그 준비를 미리 시작했던 것 같아요. 결과론적으로 저는 1년 뒤에 퇴사를 했고 현 직장에도 채용되어서 경력 단절 없이 지금껏 잘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단 하루도 쉬운 날이 없지만 돌이켜보면 유독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인생을 살면서 한두 번씩 꼭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늘이 이런 시련을 나에게 주실까 야속하기도 합니다. 인생에서 그런 시기가 왔을 때 무너지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갈 길을 걸어간다면 분명 훗날 과거를 추억할 수 있는 세월의 힘이 생긴다고 믿고 있습니다.